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1월 10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얼마 전 동유럽의 루마니아에서 큰 불이 나서 30여 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부와 당국의 안전 불감증에 성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고 결국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분노한 민심에 최고 집권자인 총리가 사퇴했지만 시민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패 척결을 위한 변화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화재 사고가 왜 정부 탓이냐는 사람도, 사고 얘기 지겨우니까 이제 그만두라 그러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루마니아를 유럽 최빈국에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끝까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게 국가라는 것을 그 루마니아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세월호 특위가 출범한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이 답답함을 넘어서 이제 절망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화재 사망자는 30여 명이었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네, 4시 34분 막 됩니다. 제가 조금 전 오프닝에서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지금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 즉각 바로 잡겠습니다. 세월호 특위가 출범한 지 1년이라고 그랬는데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특위는 그 특별법에 의거해서 올 1월에 출범은 했지만 정식 출범, 예산과 인력이 배정된 것은 7월 말 8월이기 때문에 특위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것은 이제 불과 한 3개월 정도고요. 다만 특위의 개시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는 앞으로 정부와 세월호 특조위 사이에, 그리고 유족들 사이에도 유족과 정부 사이에도 커다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바로 잡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위클리 뉴스 K 봤더니 아주 텔레비전에 굉장히 잘 나오시더라고요.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목소리 좋은 거 다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워낙 준수한 건 알았는데 모든 게 아주 탐나는 뉴스 브리퍼이자 TV 모니터에서의 뉴스 브리핑은 저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전범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네, 말씀하십시오.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강윤의 오늘의 뉴스 브리핑은 최소한 주 2회는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가가 너무 높이 가신다고 그래도 나머지는 청취자분들이 용서치 않을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비판하면서 국회 심판론 들고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회가 민생 법안을 방치해서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고한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박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 모두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 누가 어떻게 진실한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죠. 예,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참으로 생각하면 무서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역사 교과서 문제는 정쟁이 돼서도 안 되고 정쟁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역사교과서 공세에 나선 야당을 겨냥한 더 이상의 공세는 중단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진실한 사람과 혼이 없는 인간이다. 예. 네. 이 발언 원고를 누가 써줬는지 참. 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하기 위한 실무회동 열긴 열었는데 성과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별로 없었죠. 그렇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조원진 새누리당,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학재 의원은 회동 후 그동안 양당에서 연구했던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충분한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은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면서 다만 충분히 얘기했고 오늘 논의된 내용을 양당 지도부에 보고드리고 추가적 논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년 의원도 오늘 논의된 사항을 갖고 양당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이후 협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가 끝날 조짐이라고요? 예,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 NLD가 개표 초반에 집권 여당을 크게 앞서면서 단독 집권을 향해 바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현지 일간 미얀마 타임즈와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9시까지 발표한 초반 개표 결과에서 NLD는 개표가 완료된 하원 48석 가운데 45석을 휩쓸었습니다. 군부 집권 여당인 USDP는 2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선관위 공식 발표와는 별도로 NLD는 자체 집계를 통해서 강세 지역인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에서 하원 전체 45석 가운데서 44석과 상원 12석, 전부 이렇게 총 56석을 차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8일 미얀마에서 25년 만에 치러진 이번 자유총선에서 NLD는 선출직 의석 491석의 67% 이상을 얻어서 상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단독 집권할 수 있게 됩니다. 미얀마에서 지난 1962년 군부 독재자 네윈이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에 반세기 넘게 지속된 군부 지배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들으셨지만 상원, 하원 다 합쳐서 7-8% 이상의 이건 압승이라는 말도 부족한 싹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득표율이고요. 다만 지금 50년 넘게 반세기 넘게 지배해오고 있는 수구 세력들이 어떻게 마지막 몽리를 부릴지 또는 이런 절대적인 미심 앞에서 허튼 짓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좀 난망이긴 합니다만 또 모르는 일이니까요. 예. 아무튼 수구 세력들의 반응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는 미얀마 사태 쭉 관심 있게 취재하고 기사를 써온 프레시안의 이재호 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이 미국에 있는 재산이 몰수됐고 국내로 반환 송금됐죠. 그렇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만나서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 6천여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억 원 가량을 한국으로 즉시 반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가 지난 3월 전 대통령 일가 측과
미국 내 재산 몰수에 합의했고 김 장관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몰수 재산 반환을 위한 미국 내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뒤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법무부는 미국의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국이 공조해서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사례일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일가가 해외에 숨겨둔 부패 재산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사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군요. 자, 이른바 4대강 로봇 물고기. 작년에 이거에 대해서 한 보도를 3차례 해드린 바 있는데 아마 기억 못하시는 분이 좀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업체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연구원이 구속됐다. 안 썩은 데가 없군요. 맞습니다. 4대강 수질 검사용 로봇 물고기 개발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뇌물 혐의 등으로 이 연구원 소속 A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로봇 물고기 개발업체 2곳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업체에는 로봇 물고기 시제품을 검수한 것처럼 허위 물품 검수증을 만들어 연구원으로부터 물품 대금 약 9천만 원을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추가 수사 뒤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당시 국제뉴스를 전해주던 윤재석 프레시안 위원이 국제뉴스가 아님에도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로봇 물고기가 영 형편이 없다. 로봇 물고기를 만든 애초의 목적은 전혀 달성을 못하고 그냥 시원찮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뇌물을 잔뜩 먹어서 배가 불룩해져가지고 이 로봇 물고기가 전혀 작동을 못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사건 사고가 좀 있었어요. 인천과 거제에서 각각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배를 만들다 화재가 일어났고 또 인천공항에서는 공사 중에 크레인이 무너져서 사람이 각각 한 명씩 이 시간 현재 사망하는 등 좀 인사사고가 많았습니다. 묶어서 정리해 주실까요? 예.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대우조선 이도크에서 건조 중인 8만 5천 턱급 LPG 운반선 4번 탱크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제 소방서 소속 소방차 10여 대 등을 현장에 보내서 화재 진압에 나선 지 1시간 만에 진압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화재로 내부에서 작업 중인 50대 근로자 1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졌습니다. 또 7명의 근로자가 유독가스를 마시고 대우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1명은 생명이 위독하고 3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탱크 안에서는 130여 명의 근로자들이 작업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거제소방서와 거제경찰서는 탱크 내부에 대한 수색 작업을 마무리해서 더 이상의 인적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소방당국은 근로자들이 탱크 내부에서 용접 작업 중에 불꽃이 인화성이 강한 물질에 옮아 붙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인천공항에서 공사 중이던 크레인이 무너져서 작업하던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죠. 예. 저도 배 만드는 걸 가서 직접 현장에서 그 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와, 워낙 배가 커서 그런지 무슨 거대한 빌딩 안의 내부 공사를 하는 것 같았고요. 곳곳에서 용접, 그다음에 화학약품, 화공약품 이런 것들이 많아서 조선 과정에서 화재 위험이 많겠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관리 근무자들도 물론 그것을 다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사고는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사부려 튼튼이라 아무튼 아까운 인명이 또 희생됐군요. 여러 기관에서 계속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OECD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7%로 내려잡았군요.
그렇습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메르스에 따른 민간 소비 부진과 수출 부진 영향으로 지난 6월에 전망했던 3.0%보다 0.3%포인트 낮은 2.7%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도 지난달 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수정했습니다. OECD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과 호주 등 주요 국가들과 체결한 FTA 효과, 저유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 증가세 확대로 3.1%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상습 폭행의 촌지 이래서 문제가 됐던 서울대 음대 김인혜 교수 성악하시는 분인데 결국 파면이 최종 확정됐군요. 예. 제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촌지까지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서 파면이 됐던 김인혜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가 부당한 징계라며 소송을 냈지만은 결국 파면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김 전 교수에게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는 것은 물론 징계 수위도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11년 초 제자들을 시어머니 팔순잔치에 동원한 의혹이 불거진 데다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학교 징계위원회 조사 결과 상습 폭행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공연 티켓을 강매한 사실까지 인정돼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전 교수는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면서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은 1심과 2심은 모두 정당한 파면 처분이라면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BMW BMW라고 읽으면 안 된다면서요? BMW 이렇게 읽어야 된대나? 아무튼 고급차고 비싼 차고 좋은 차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데 요즘 뉴스 보기 겁나더군요. 막 달리다가 갑자기 엔진룸에서 불이 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BMW 코리아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인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통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객이 안심하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MW 코리아는 최근 보도된 차량 화재 사고 경위를 1차적으로 파악하고 자유로에서 발생한 첫 번째 화재 건은 현재 독일 본사와 외부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과 협조해서 정확한 원인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원인을 규명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BMW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받은 고객 차량의 경우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자발적으로 환급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BMW 코리아 측은 이어서 상암동 외곽순환도로 구리 등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는 사설 공업사에서 수리한 차량으로 정비 이력과 상태를 파악할 수 없지만은 해당 차량의 화재 사고에 대해서도 원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고객 불안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설 공업사에서 한 거라서 자기들 공식 지정 AS 업체가 아닌 그런 곳이어서 좀 잘 고쳐졌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은근히 떠넘기는 것 같긴 한데 이 참 사과문을 쓰는 방식부터 공부를 새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보니까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인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아니 달리다가 갑자기 불이 나고 잘못하면 운전자나 승객이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고객 불편입니까? 겨우? 독일에서는 그 정도는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참. 그 520 시리즈인가? 비교적 많이 타는 경유 차량, 연비 좋다 그래서 그거 아니고 BMW의 최고급 사양 플래그십이라는 740 시리즈, 700 시리즈도 이렇게 불이 나고 하니까 도대체 이거 몇 주일 사이에 세대가 불난다는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독일 차들 폭스바겐이나 BMW나 아주 문제가 많군요. 예. 자,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 중에 받은 선물 공매 시장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공매 붙여서 사갈 사람 사가라 이 말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직자가 해외 출장을 나갔다가 외국 정부에서 받은 선물 84점을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자산 입찰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서 일괄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은 공무원이 $100 이상이거나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선물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번에 신고받은 선물은 총 209점으로 주요 품목은 장식품이 46점, 화첩 38점, 기념주화 폐류 7점, 의상 15점, 시계 77점 등입니다. 인사처는 이들 품목 가운데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없어서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시계 등 83점의 선물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공매 물품에는 시중가 125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750만 원으로 부가세 등을 더해도 시가보다 400만 원가량 싸게 응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인사혁신처 설명입니다. 네. 참 친절한 설명까지 합니다. 예. 시중보다 한 400만 원 싸게 살 수 있다. 근데 뭐 응찰해가지고 막 가격이 높아지다 보면 비슷비슷할 수도 있겠고. 예. 그나저나 선물 받는 게 상당히 센 공직자들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내일 날씨 알아볼까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일부 서해안과 내륙에는 안개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 살펴보면은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3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9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달달한 아나운서 정승조 아나운서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K가 위클리 종합뉴스로 돌아왔습니다. 깊이 있는 취재, 날카로운 시선이 담긴 뉴스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새로워진 뉴스K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대통령 말씀 자료 원고 써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원래 예전부터 후보 전부터 당대표 시절부터 그 원고를 썼던 조인근 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예. 아마 대체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예. 얘기하는 발언의 대부분은 지금 청와대에 있는 연설 비서관인가요? 연설 담당 비서관이죠. 명칭은 제가 정확하진 않는데 예. 어쨌든 조인근 비서관이라고 예전에 당에 있을 때부터 이 일을 같이 했었던. 그러니까 이른바 문고리 3인방들과 같이 쭉 일을 했던 사람 청와대로 네네, 데리고 그렇습니다. 들어갔는데 네네. 지금 연설 담당 비서관은 딴 사람이 맡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조인근 씨가 초안을 잡는 건 확실해 보인다 이 말이죠? 네네네. 아, 왜 그렇게들 글을 쓴답니까?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제대로 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써주니까 이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한 번씩 유체 이탈 화법 이런 이제 좀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 그다음에 핵심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비서진에서 소환이 올라가고 이제 예.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직접 수정을 당연히 하겠죠. 수정해요? 본인이 그러니까 합법 이런 것들이 좀 가미가 된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 딱 표현대로 예. 그렇게 원고를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수정 못한다에 한 표 걸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막 연 이타석을 날리니까 좀 머리가 아파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사실 지금 인구에 제일 회자되는 게 바로 그 대목 아닙니까? 예. 혼이 비정상이 된다. 이런 표현이 저번에 이제 그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하는 그 당위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 역사교과서의 전체 딱 보면 뭐 표현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감이 온다. 이거 문제가 있다는 감이 온다. 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은 혼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좀 전체적으로 이게 대통령의 워딩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논리적이고 또 설득력이 있게 이 논리적인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기보다는 좀 다분히 감상적이고 좀 정서에 호소하는 듯한 좀 그런 거여서 그 자체가 좀 적절한 건지 사실 이제 그것도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고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 중에 또 다른 논란거리는 바로 내년 총선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아예 그냥 대놓고 말하던데요. 내 사람 뽑아달라. 내 사람을 뽑아달라는 취지로 들릴 만한 딱 그 발언이 있었습니까? 이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말했다가 탄핵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좀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이제 열린우리당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었고. 당명을 말했구나.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글자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내 사람 혹은 새누리당 후보 친박계 후보 이렇게 명기를 하진 않았죠. 명시를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누구한테 좀 투표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투표해달라라는 취지로 충분히 읽힐만한 그런 맥락이었다는 점에서 이게 사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굉장히 거세게 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이제 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언급 자체, 그러니까 구체적인 명시적인 언급 자체는 특별하게 논란이 될 만한 부분, 이 부분을 좀 비켜간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서 국회가 이 법들 처리해주면 경제가 활성화될 텐데 계속 발목 잡고 있다라는 거를 되게 좀 격한 어조로 이 비판을 하면서 나온 그 맥락에서 보면 다소간의 논란의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의 한마디가 갖는 무게감 그리고 총선이 지금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시기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대통령이 좀 더 한 발 좀 떨어져서 문제를 좀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사의표명을 한 이후로 이 청와대가 사실상 사람을 특정인을 골라서 바로 그 사람을 전략공천하는 그 틀은 조금 벗어나더라도 결국은 경선이 됐든 어쨌든 이 사람들이 박근혜 사람들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상황을 몰고 가면서 여당의 총선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그 논란이 지금 이미 불거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워딩은 정황상 충분히 그런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당을 꼭 집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새정년 후보를 뽑아달라고 했겠습니까? 정의당 후보를 뽑아달라고 했겠습니까? 그거 중앙선관위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면은 오늘 발언 이거 대놓고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지난번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도 예. 사실은 심각한 문제죠. 선거 주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 거는. 그러게요. 근데 뭐 선관위가 뭐 워낙 또 민감하기 때문에 뭐 한 발 빼는 식으로 이제 상황을 접근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좀 정황 상황의 이해는 할 수 있을지언정 사실 좀 엄정하게 상황을 좀 관리할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그 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워딩 오늘 발언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양 기자님도 말 조심하세요. 민감하다고 발 빼는 게 그게 중앙선관위가 할 일입니까? 혼을 내셔야지. 네, 제가 좀 양 기자한테 화풀이하는 것 같네요. 자, 야당 얘기 한번 들어보죠. 안철수 새정년 의원, 자신이 내놓은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표와의 연대는 없다. 이렇게 이제 못을 아예 박았네요. 네, 이분 오늘 왜 그렇게 자꾸 잊을만 하면 이러실까요? 뭐 그래야 부각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주변에서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오늘 안철수 의원이 명지대에서 공정성장론, 자신이 강조해왔던 이 공정성장론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한 다음에 이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산 출마 관련한 부분, 뭐 이런 총선 관련한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은 당이 먼저 혁신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 네. 그게 먼저다. 그 다음에 이제 총선 준비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거기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 다음 두 가지 얘기가 참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가 제시한 혁신안 문재인 대표가 답하지 않으면 연대는 없다. 이렇게 못을 하나 박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나는 혁신이가 부산 출마 얘기했지만 나는 지역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실 당 내에서 아무리 안철수 의원이 뭐 굉장한 기반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당의 일부이고 당 소속 의원이 당 대표하고 나는 이런 조건이 안 맞으면 연대 못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건지. 그 협박입니까? 투정입니까?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네. 이 본인이 얘기한 그 혁신안이라는 게 예. 사실은 현 지도 체제를 사실 낡은 진보로 규정을 하면서 낡은 진보의 청산을 그렇죠. 제1과제로 내세웠단 말이죠. 예, 물갈이 하라 이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혁신이 활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혁신 작업을 나서서 맡아달라는 당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했던 게 본인이고. 예, 그때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더더군다나 혁신이가 우여곡절 끝에 어떻든 구성이 돼서 당 안팎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내놓은 혁신안에 대해서 최종안이 나오기도 전에 혁신은 실패했다고 단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내 주장은 무조건 수용해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건지 네. 참 답답하기 그지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산 출마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선을 그었는데 그건 사실 당의 주요한 이 정치 자원이고 또 유력한 대권 주자라는 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당의 주요 포스트들이 언제 어떻게 특히 이제 총선 같은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이 전략적으로 배치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당의 큰 총선 전략 중에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선을 긋고 나는 그와는 상관없이 간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건 좀 문제가 심각한 수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협박이냐 투정이냐 잘 모르겠는데 부산 출마에 대해서는 아마 안철수 의원은 처음부터 서울 노원병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정치 관련 글을 쓰는 컬럼니스트 중에는 소생 이강윤이가 제일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한국일보 지면에 알고 있습니다. 네. 썼었고요. 네. 그 며칠 뒤에, 그 하루인가 이틀 뒤에 YTN인가 어디 나가서 그 말했고, 아무튼 기회만 되면 그 말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끝까지 저 따위가 뭐라고 하는 건 듣지도 않고 노원에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힘들게 된 것 같고, 그 뒤로는 20대 총선 때는 무조건 부산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또 한 번 말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간접적으로 왔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아니 뭐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는 것이고 지역구를 정할 자유도 있지만 정말로 좀 정치인 안철수에 대해서는 많이 실망 중인데 부산 출마에 대해서 결국 한마디 하긴 했군요. 본인의 입지를 자꾸 이 단 문재인에 세우는 게 과연 뭐 중장기적인 전략으로도 옳은지 네. 진짜 좀 주변에서 좀 심사숙고하고 한 번 더 좀 점검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도 18대 대선 한 1년 전에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있는 국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렇지 네. 않고서야 어떻게 지금 뭐 연대는 없다 이런 말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당 소속 의원이 당 대표하고 연대 못한다는 얘기를 그것도 내가 주장한 거 수용 안 하면 연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이거는 뭐랄까 이게 정치니까 정당인으로서의 조직적인 사고를 전혀 못한다. 그렇죠. 기본을 좀 망각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아도 뭐 싸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무릎팍도사에 출연해가지고 전 국민의 영웅처럼 마치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킬 진원지처럼 인식된 것으로부터 딱 3년 몇 개월, 그래서 이제는 현실 정치인이 됐는데 아직도 조직적 사고를 못한다는 것은 본인이 조직적 사고에 거의 훈련이 안 돼 있고 앞으로도 기대하기 힘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하긴 합니다. 80년대 그 어목했던 시절에 이제 서울대학교 의대, 물론 공부 많이 해야 하는 의대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뭐 도서관에 처박힐 수밖에 없고 또 밤에는 집에 와서, 낮에는 단국대병원에서 의사 생활하고 밤에는 또 집에 와서 V3인가? 백신 만드시느라고 세상과 잘 호흡하기 힘들었다 하더라도 자기 또래들이 어떻게 희생돼가고 어떻게 헌신했고 이런 거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참 이분 좀 입을 열 때마다 요즘 전남대학교 정액과 학생들하고 만났을 땐 이런 말 하시더군요. 총선 물갈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물을 갈아야 되는데 고기만 가려고 하고 있다. 응? 고기가 사는 물을 바꿔야 되는데 고기만 바꾸고 있다고. 그래서 그 말은 참 누가 써줬는지 잘 썼다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지금 고기 중에서 꽤 큰 메기급 고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아무튼 여야를 대표하는 두 분의 여성과 남성이 귀를 많이 즐겁게 해주는군요. 김무성 대표가 기자들한테 또 그러면은 한국일보 기자는 발끈해서 항의하라고 우리 양정대 기자가 어제 전달하셨죠? 후배들한테? 예. 네, 알겠습니다. 내일 연결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5시 10분 됐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정치 관련 속보 짤막하게 하나 전하고 게시판 보죠. 여야 지금 어제부터 선거구 획정 협상에 불이 나게 시작하긴 했는데 오늘 밤 9시에 지도부 4+4 양당 4+4 회담 단판 지켰다고요? 오늘 밤 9시에
네. 사전에 얼마만한 의견 조율을 해놨는지는 모르지만 심야라고 할 수 있는 시간에 담판을 시작한다. 그닥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기자들은 좀 밤에 바쁘겠군요. 시청자 게시판 보겠습니다. 이게 아이패드가 망가져가지고요. 뭔가 작동이 안 돼서 지금 제 스마트폰에 이강윤의 오늘을 실시간으로 켜놓고 소리는 죽이고 거기에 저기가 있네요. 그 댓글 그거 보는 데가요. 소손님. 이게 시차가 나나 봅니다. 소손님. 안철수 의원 이번 총선에 부산에서 나올 생각도 없을 거고 나와도 안 된다고 봅니다. 세간의 소문을 들어보면 이번에 노원구의 안철수, 노회찬, 이준석 새누리당이 나오겠죠. 안철수 의원과 노회찬 전 의원이 후보 단일화 할 일은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노회찬 전 의원에게도 이번 선거는 본인 캐리어에서 매우 중요할 테니까. 그러면은 새누리당 이준석 젊은 그 전 비대위원이 어부지리를 얻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 겸 해주셨습니다. 도현애비님, 도현이 아빠신가 봐요. 대통령의 어휘력이 너무 좀 창피하다 그러셨고, 양 기자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양정대 기자의 사생팬으로 도현애비님을 정하겠습니다. 예, 구박 안 할게요. 꼭 야당의 박근혜 같은데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라고 엘비스33님. 안철수 의원은 축구 경기장에서 족구 경기를 하려고 하니까 자신의 정치성이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닌가 싶다고요. 새정년이 짜증나는 이유는 당 대표가 시끄러운 사람들을 정리를 못하는 게 잘 못하고 있는 게 한 반쯤 차지하는 것 같다고 썸녀와 나 묶음님. 비슷한 말씀 주셨고요. 제 칭찬글도 하나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오, 맞아요. 역시 이강윤 쌤은 선명하세요. 양 기자님 혼나야 돼 라고 썸녀와 나 묶음. 이감윤이라고 써놓으셨네. 사기꾼이 진실을 말하고 비정상적인 사람이 혼의 비정상을 말하는 미친 세상이다. 나의 혼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혼이 혼란스럽다. 혼자로 들어간 운율을 맞춘 짤막한 시를 다름과 닮음님이 써주셨습니다. 오케이 마리님은 루마니아 라이트 클럽 화재, 정부의 안전불감증에 화난 민심 들끓음, 그래서 정권 바뀜, 한국 안전불감증과 안일한 대처로 295명 사망, 9명 현재 실종 상태, 대참사 이후에 이념 대립 불씨 키워서 갑자기 종북 빨갱이 외치면서 정권은 단단해진 것으로 보임. 진짜 세월호로 정부가 무능하다는 게 밝혀졌는데 아무튼 북한 없으면 우리나라가 어땠을지 상상도 안 된다고요. 오케이 마리님. 예, 고맙습니다. 본인 스스로 수정이나 할 줄 알겠어요 라고 어르미님이 아마 어느 분의 원고 고치는 그 능력 이런 걸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닥치고 탄핵이라고 외쳐주신 분도 계시고요. 불복종 운동 선언했다는 거 YWCA와 YMCA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두 단체가 한국 민주화 운동 또는 시민운동의 선구자이자 본부 같은 역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려고 서울에 80년대 초반에 올라와 봤더니 YMCA나 YWCA를 모르면 진짜 촌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장했던 도시에서는 이 단체들이 그렇게 혁혁한 것을 잘 보질 못해서 서울의 큰 길이라는 종로 서적 그 앞에 와봤더니 YMCA 회관이 있길래 여기가 그런 데구나 싶었던 생각이 납니다. 악령은 거짓말로 우리를 혼란시키려고 하지 또 거짓과 진실을 섞어서 우리를 공격한다네. 심리적인 공격이야. 강력하지. 들으면 안 돼. 절대 귀 기울이지 말게. 영화 엑소시스트의 대사를 인용해 주셨는데 매우 흡사하군요. 상황이. 어쩌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라고 어이상실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네, 낭만고양이님. 그네야 너가 배상해 라고 이제는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 주셨고요. 이게 스마트폰으로 이거 보기가 굉장히 어렵군요.
몇 년 전에 배 만드는데 견학 간 적이 있었는데 아직 봄인데도 뜨거워서 내부에는 잠시도 못 있겠더군요. 노동자들에게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토토하하님. 예, 그렇더군요. 예. 아주머니들 작업 노동자들도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배는 그냥 파이바 쓴 건장한 남자들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울릉도 간첩단 사건 소개해달라고 설명해달라고 어떤 분께서 아까 제가 닉네임을 기억을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검색해보시면 다 아실 수 있겠지만 짧게 설명드리자면 지난 1974년 그러니까 유신이 막 시작된 이듬해쯤 되는 서슬 8월 때죠.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란 게 발표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 그저께였나요? 여기에 연루돼서 징역형 선고받았던 피해자들 재심 끝에 무려 41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는데요. 중앙정보부, 지금의 국가정보원입니다. 지금의 그렇죠. KCIA라고 불렸던 중앙정보부, 김형욱 이런 사람들이 중앙정보부장 했죠. 중정이 1973년 울릉도에 거점을 두고 간첩 활동을 하거나 이를 도왔다는 명목으로 전국에서 무려 47명을 잡아들이면서 불거진 공안 조작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3명이 사형당했고 20여 명이 10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박모 씨는 간첩단 핵심 인물을 울릉도 자택에 숨겨주고 공작 자금을 은닉하고 운반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재심 청구를 했던 그 박모 씨를 말합니다. 그리고 3명이 사형당했다고 그랬죠. 고인이 된 서모 씨 등은 동해상에서 난파 간첩과 난파 공작선의 접선을 도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 그리고 다른 피해자 3명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7년에 처해졌습니다. 고인이 된 서모 씨는 사형당한 사형 판결을 받아서 형장에 이슬로 사라져간 그분들은 아니고 형을 살다가 나와서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입니다. 당시 이들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연행돼서 폭행과 협박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원은 지난 2013년 8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릅니다. 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박 씨 등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한 게 인정된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재심 청구인 5명 중에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뿐이겠습니까? 유신으로부터 군부 독재, 이른바 전두환 노태우 시기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건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억울하게 형장에 이슬로 사라져간 사람들이 무릇 기하 얼마이겠습니까? 뒤늦게나마 밝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 같아서 설명은 해드렸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나머지 게시판들은 조금 이따 보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죠.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